올 거야. 오고 말 거라고. 온다. 도대체 뭐가 오는데요? 전세 대란? 안녕하세요. 사연을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자, 오늘 같이 이야기를 한번 해볼 주제는요, 사연은 아니고요, 전세 대란이 올 수도 있다고 해서 이 이야기를 같이 한번 해보려고 해요. 부동산은 선택지가 두 개밖에 없는데요, 사거나 아니면 빌리거나 뭐 이 둘 중에 하나인 거죠. 자, 사게 되면 매매가 될 거고, 빌리게 되면 전세나 월세가 될 겁니다. 자, 오늘은 그 중에 전월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같이 해보려고 해요. 저는 전문가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합리적인 자료들을 가지고 우리 뱅치님들하고 같이 공부하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앞으로 전세 대란이 올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좀 어떠신 것 같으세요? 뭐 걱정부터 되시나요? 아니면 에이 뭐 그런 거 없어 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전세 대란이 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오늘의 그 이야기를 같이 한번 해보시죠.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전세 대란이 올 수 있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사람들이 집을 사지 않는다는 겁니다. 요즘 주택 거래량이 바닥인 것은 다들 알고 계시죠? 1월 기준으로 전국 아파트 매매 건수는 24,465건입니다. 2021년 대비 62%나 줄어든 수치라고 해요. 서울만 봤을 때는 1,281건으로 9년 만에 최저치라고 합니다. 아파트만 안 사는 거 아니냐? 아닙니다. 서울 주택 매매량도 4,831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해서 60.6%가 감소했다고 해요. 전체적으로 수도권은 감소율이 65.5%로 크고요. 아파트나 주택 등 매매를 하지 않는 이유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이유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같이 이야기를 해보고요. 이처럼 아파트를 매매를 하지 않는 상황이다 보니 당연히 그 수요는 전월세 시장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동산은 선택이 두 개밖에 없습니다. 사거나 빌리거나. 시장의 논리상 당연히 수요가 많으면 가격은 오르게 됩니다. 지금 전체적인 상황은 주택을 사기보다는 조금 더 기다리자 하는 관망세, 즉 대기 수요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러한 예비 수요들이 전월세 시장으로 유입되면서 당연히 수요가 많아지고 전월세 시장의 위험 요소로 작용을 할 수가 있죠. 전세 대란이 올 수 있는 두 번째 이유는요, 재개발과 재건축이 호재라는 겁니다. 20대의 대통령이 결정이 됐습니다. 많은 부동산 공약이 있었지만 그 중에 주택 공급에 대한 공약이 눈길을 끌었는데요, 여지껏 보지 못했던 물량을 공급하겠다는 거였죠. 공급 방안에는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로 재개발과 재건축을 통해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공약이 있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규제 해제도 준비하는 듯 하고요. 재건축, 재개발이 전세 대란이랑 무슨 관련이 있냐? 재건축, 재개발이 진행되려면 일단 현재 살고 있는 건물을 철거를 해야 됩니다. 그럼 당연히 건물을 다시 짓는 동안 머무를 공간이 필요하겠죠. 짧게는 2년, 길게는 4년 정도 될 텐데 그 기간 동안 집을 다시 구매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대부분 전월세를 구하겠죠. 그럼 마찬가지로 전월세 수요가 많아집니다. 그러면은 또 전세 대란이 올 수 있는 위험 요소가 되는 거죠. 전세 대란이 올 수 있는 세 번째 이유, 3기 신도시 사전 청약 조건입니다. 3기 신도시 사전 청약 일정이 아직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추후 진행이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3기 신도시에 사전 청약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하나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모든 세대 구성원이 무주택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같은 가격이에요. 구축 아파트를 매입하시겠어요? 아니면 신축 아파트를 매입하시겠어요? 당연히 신축 아파트를 매입하겠죠. 그럼 이러한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이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아무래도 일반적인 매매를 하려는 수요도 신도시 청약을 노리고 있는 수요도 전부 다 주택을 구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즉 전월세로 그동안은 지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이쯤 되면 슬슬 감이 조금 오시죠? 전세 대란이 올 수 있는 마지막 이유입니다. 임대차 3법의 효력이 7월에 마무리가 돼요. 2020년도 7월 30일 날 임대차 3법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계약갱신 청구제와 전월세 상한제인데요, 계약갱신 청구권 같은 경우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임차인이 요구하는 경우
경우 2년 전세 계약을 연장해줘야 하며 전월세 상한제 같은 경우는 재계약을 할 때 전월세 인상률을 5% 이내로 하는 법이죠. 임대차 3법이 통과되고 나서 계약갱신권 청구를 썼던 사람들이 2년째 되는 날이 올해 7월입니다. 바로 이번 연도죠. 이번 연도에 재계약 시기가 돌아오는 겁니다. 이번에는 집주인이 재계약을 거절하게 되면은 새로운 전셋집을 구해야 하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집주인 입장에서는 전세 가격을 올리고 싶었는데 또는 전세를 월세로 변경하고 싶었는데 그렇지 못했던 집주인이 있었을 겁니다. 임대차 3법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게 되면 당연히 이번 재계약을 할 때 거절을 할 거고 새로운 세입자를 들이면서 전세 가격을 확 올리거나 월세로 변경하는 경우가 생길 겁니다. 이렇듯 4가지 큰 이유 때문에 전월세 시장에 어떤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전세 대란이 올 수도 있는 이유에 대해서 4가지 큰 이유를 말씀드려 보았습니다. 물론 이러한 이유들로 전세 대란이 올 수도 있고 아니면 아무 일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를 같이 하고 공부를 해본 이유는요.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알고서 대처하는 것과 무방비 상태에서 대처하는 것에는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벌어질 수도 있는 상황에서 기본적인 지식은 상황이 벌어지고 대응할 때 분명히 도움이 되시겠죠. 오늘은 어쩌면 올해 하반기쯤 벌어질 수 있는 전세 시장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나름대로 합리적인 이유들을 좀 말씀드렸는데 뱅치님들 생각은 어떠신 것 같으세요? 전세 대란이 엄청 심해진다면 이참에 아예 그냥 내 집 장만해 버리자 라고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생기실 겁니다. 그러면 또 이런 궁금증이 생기실 거예요. 올해 집을 사야 되냐 말아야 하냐, 올해 집값은 오를까 아니면 내릴까, 이런 이야기들은 다음에 또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궁금하신 내용들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을 달아주세요. 저희가 내용을 참고해서 다음에는 더욱더 알차고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당연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꼭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